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1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국장 무사무관 정하면 물가 잡힐까요? 과도한 책임의 공무원 부글부글. 가로 열고는 제가 물음표를 해봤습니다. 이신혜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100명이라면은 여성 기자들이 이제 한 7할 정도, 8할 정도 점령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 자체가 여성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배추국장 무사무관 이어 소금국장 생선사무관도 등장. 정부 총선 앞두고 물가 대응 총력전에 공무원들 업무량 과다해서 불만 토로했다. 원래도 유통정책과가 힘든 부서로 유명한데 품목별로 담당을 맡아 매일 보고하라니까 다들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죠. 해양수산부 A사무관. 정부가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추국장 무사무관에 이어 해양수산부에서도 소금국장 생선사무관 등 물가 전담자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박성원 해양수산부 차관이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들려서 물가를 알아보는 그런 이 시장을 돌아본다는 걸 뭐라 그러죠? 이제 이런 거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매우 불만입니다. 언제 사무관급 보고 물가 잡으라고 고위층이 얘기했냐? 고위층들이 얘기한 건 물가 시제를 통계를 속이지 말고 제대로 보고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원래가 영혼이 없는 존재란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얘네들이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지 자기가 창의성을 발휘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시키는 거에만 익숙해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거 솔직히 얘기해봐라. 공무원들이 무슨 창업하고 발명을 했냐. 난 그렇게 민간 기업이라면은 지금 그 불평 불만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잘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신분이 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불평불만해도 되는 건지 몰라도 지금 자기를 부려먹는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지만 자기네들은 영원하다 그 배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이럴 때는 이제 욕이 나요. 이런 새끼들이 무슨 공무원을 하겠다고 그러냐. 니들이 과연 국민의 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냐.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반적인 경제 디플레이 국면에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인플레 시대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소비가 자연 감소하면서 시장이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비자의 의지도 들어가겠지만은 김장거리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앞서서 동원 F&B도 그 했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내렸지만은 그 판매 가격은 상승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에, 나라 경제 자체가 안 좋으면은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 물가가 안 오르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는 어떤 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거지 총선을 앞두고 뭐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런 거를 또 보도하는 이 기자의 이 제목 자체가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다. 이게 이러면은 만약 제가 기자라면은요 공무원들의 그 불평 불만이 과연 타당하냐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를 첫 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인천 GDC 권유정 기자가 또 조선 비자에서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여성 기자네요. 이커머스 업체 아시아 물류기지 인천공항 거쳐 일본 등 4개국 배송 로봇지공 협업으로 작업 효율 높여 사우디 GDC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 GDC가 뭐냐?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에서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센터. 물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배송 이런 개념이 되겠죠. CB 운영팀장은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호주 소비자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박스에 담겨 배송될 물건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국 인천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CJ 대한통운은 미국 이커머스 업체 아이허브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GDC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저하고 같이 아니 학습하는 연구 동아리에서 저희가 벌써 한 2년 전에 미국이 이렇게 이 물류비를 아끼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런 물류 창고의 자동화를 학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후에나 우리나라 뉴스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사람의 손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건 있겠죠. 향후 말하자면은 이렇게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하는 대로 나눠주고 하는 디스프리런 작업 외에 창고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 이런 것들은 아직 아니다 해서 사람이 지게차로 올려놓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향후 그런 부분도 로봇 인간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게차로 운전을 해서 선반에 올려놓는 그런 작업도 향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과 이런 건데 오차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양을 지금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림자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니터링 하면서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어, CBE는 초국경 택배라고 해서 크로스 보더 이 커머스라는 약자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잊을만 하면 또 지긋지긋 스팸 문자 기승. 저도 했지만은 나경원 기자가 YT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하고 관계된 게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 투자자들이 64%나 된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돈들을 보고서 영끌과 비트로 해가지고 투기하니까 이런 업체들이 사기 쳐먹으려고 스팸 문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KT라든가 SKT 이런 데서 애초에 당초부터 막을 수 없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게 관계기관들이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울산대학교 경찰학 교수 노기훈 씨는 범죄 신고는 경찰청에서 하고 피해 접수는 금감원에서 하고 스팸 문자 신고는 또 한국 인터넷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데 이게 기성을 부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적극적인 차단과 예방을 하는 그런 거로 하고 현재로서는 저도 계속 지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분노 유발자들이죠.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가 아니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음해 세력들이 벌이는 일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중국에서 뭔가 한 것도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엔진은 미, 착륙 장치는 불, 업체소 조달, 터보프롭 항공기 만드는 ATR. 툴루즈 프랑스라는 지역에서 윤예원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트기에 익숙해 있지만은 내륙 항공으로서 이제 울릉공항이 생긴다고 그러죠. 물론 거기 전투기도 내려가고 군사 목적으로
울릉도에도 그 비행장이 생긴다는데 방파제겸해서 만들다고 하는데 이게 빨리 되기를 바라고 벌써 그 ATR이라는 회사에서는 어, 한국이 남북으로는 철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돼 있지만은 동서로 가는 거는 크게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섬들을 연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팔아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울릉공원이 생긴다면은 이런 어, 터보 풀업 이런 비행기가 국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 같네요. 중 금융 통제 대폭 강화, 대만 해협 전쟁 준비 증거. 그 메리용 에포크 타임즈에서 보도를 한 게 아니고 또 메일을 또 캡처를 했어요. 지난달 그 30일부터 31일까지 그 전국 금융 공작 회의가 있는데 옛날에 이 주재를 하는 것은 총리급이 했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2017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 안 했다가 이번에 또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잠재력으로 무력을 통해 대만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다. 금융 통제가 사실 대만을 공략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만 침략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전 베이징 대학 법학 교수 위안 홍빙이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위안 전 교수는 시 주석이 중국 경제 금융 분야에 대한 막강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대만 해협 분쟁 시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을 엄격히 통제하게 된다면은 분쟁 시 이 전쟁이나 이럴 때는 배급 제도가 되니까 배급 시스템 구축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또한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금융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금융 통제를 통해 정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해외 자본 유출, 수출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뭐 21.3%라고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블이 될 거다. 중국 통계는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한 40% 정도가 지금 다 노는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전략연구협회, 이게 CSIS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커플리 회장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시 주석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그 베이징 대학의 전 그 법학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필사적인 마지막 몸부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빠져나온 모양이에요. 시진핑을 비판했던 교수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해이다. 자신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어쩔 수 없어서 정권은 유지하려니까 그렇게 되는데 시진핑 엉아가 에,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상기까지만 하고 물론 영원히 독재하려고 그러면은 본인 보기가 싫어. 생긴 거는 참 후덕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또 정치적 야망이 센지 후계자 키울 생각도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치 체계에도
그러니까 미국이 했죠. 그거 좀 자유국가가 될 줄 알았는데 공산 국가가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 뭐 유명 유튜버 일요일 그 했는데 반복되는 역사 극심한 해운 불황 해가지고 한진해운 망했을 때 얘기를 했고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감소하며 급격한 가격 인상이 작년인가 한 2년은 재미가 좋았는데 다시 너무 컨테이너선이 공급 과잉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HMM 제가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컨테이너 그 수송의 그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이게 한 컨테이너에 그 US 달러죠. 그 TEU가 그 컨테이너 하나 그 단일 겁니다. 2020년에 2022년에 2,881달러가 992달러 거의 뭐 1,000달러 한두 배 3분의 1로 폭락을 했으니까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게 다시. 그래서 세계 최대의 머스크 CEO는 우리 해운업은 수요 감소, 역사적인 수준의 운임료 하락, 인플레이션의 압박 등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출은 디플레이션 되는데 이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제로 쓴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참 CEO가 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머스크가 원래는 해운 외에 석유가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었는데 덴마크 기업이 꺾고 어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그 ESG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재생에너지 운운하니까 석유 및 가스가 좀 안 좋을 거다 해가지고 프랑스 토탈에 매각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 가격이 뛰어가지고 재미를 못 봤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전략적으로는 잘 팔았다고 해요.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도 유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옛날 공식이 아닙니다. 미국이 산유국 내지 수출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옛날의 논리는 이제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항공민 육상 운송 서비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종합 물류 업체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트럼프가 중국과의 또 전쟁을 선언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HMM 이 영업이익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왜 이 사람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이거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본인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우리들 보고선 뭐 굳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면서 얘기한다. 겸손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게 자기가 학습을 할서라도 남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방송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 학습 효과가 올라가는 거라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B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원래 AB가 쌍이었는지 내가 관찰하니 AB가 된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나? 그 거리가 만약 10억 광년이 떨어졌다면 그 이 슬프 타임즈 거표지가 이 80억 광년이 떨어진 대 라디오 신호가 지구에 신호가 잡혔다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80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저로서는 뭐 상상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어,
그런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요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관찰자 이씨의 위치를 바꾸는 발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의 이진법만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게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틀려진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B가 결정되어 있을 때와 B가 불확정적일 때 확률 분포가 달라진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요. 확률 분포라는 얘기는 좀, 이 그림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 측정 증시 결정이 된다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해 못합니다. 수많은 실행이 행해졌고 아래 3부는 벨의 부등식을 위반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세 분의 그 물리학자가, 양자 물리학자가 어쨌든 이렇게 이 직각형이 아니고 파란색을 정교하게 관찰을 하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은 존재한다라고, 요 표가 자체가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은 존재한다. 양자 자체도 뭐 알지도 못하는데, 자관 저도 정리 역사 기록으로 받아도 학습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정리를 해봤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의시시한 원거리 작용을 하는 유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유령은 있다. 뭔가 있다. 이게 스푸키 액션 at a distance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유령이란 게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은 유령은 그럼 뭐냐? 모른다. 그냥 관측되는 사실이다. 그렇게 따지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어, 유한한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관측되는 사실일 뿐이다. 뭔가 그 유령이 있다. 그 중간에. 결론. 우리가 알던 물리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물리 법칙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언가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 양자 얽힘은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첫 번째 측정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무작위 결과다. 어, 마치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 완전한 무작위성이다. 정보를 보낼 수 없고 상대성 원칙의 위배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으로서 그런갑다.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정도.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 원인 결과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나이 먹어서 좀 연습을 해보려고. 그런데 관측되는 사실이란 것은 다른 말로는 fact of life, 그 FOL이라고 우리가 약어로 표현하는데 그냥 있는 사실이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원인을 따지고 추적을, 자꾸 이제 목이 잠기네요. 그것까지 가면 우주의 근원까지 따지니까 일반 우리 현실에 나오는 이 사실을, 그건 무리한 얘기다. 그건 인과관계 따지는 게 아니다. 그냥 인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결국은 유령이 뭐냐?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그건 관찰된 사실일 뿐이다. 더 이상 가지 마. 그거 당신이 그거 한다 그러면 원인 결과 따진다고 해서 우주가 왜 뭐니? 우주가 왜 발생했니?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제가 바로 패러디하죠. 이게 저 영어를 적어 봤는데 여기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썼는데 가정이라는 건데, 우리가 알던 원가 세계 법칙이 전부가 아니다. 오랜 세월 지켜왔던 제조원가 법칙의 가정은 이 원어에서도 가정이라고 assumption of 음, 뭐 무슨 로우 법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세계의 특징은 아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제가 스루포 회계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에, 우리는 이제까지 알던 그 물리 세계만이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 스르프 세계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요거는 이제 패러디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양자 중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결론은 양자 컴퓨터에 이걸 적용한다면은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성공만 한다면 압도적인 성능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 그 컴퓨터라는 것은 0과 1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양측면 모두 있다고 그러니까 양자 중첩이 양자 얽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에 성공한다면은 세상은 아주 급변하게 그냥 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톤 이 차일링거 양자 순간 이동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은 0초에 전달할 수 있다. 단 정보의 이동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시작 시점의 정보를 모르면 독작 지점에서는 무작위감만 보인다. 그래서 다시 시작 시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정보를 보내야 알 수 있다. 말을 읽었지만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시험해 보지 못한 것을 순간이동에 대해서 2017년 중국 양자통신 인공위성 묵자가 그, 쏘아 올려졌는데 1400km 양자 순간이동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는 7600km까지 성공했다. 그러니까 미래 영화를 보면 순간이동이 일어난다고 죄송합니다. 한다면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 이동이라는 게 오랜 세월 지켜왔던 물리 법칙에 대한 가정은 요 가정은 제가 넣습니다.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소개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뉴스를 한번 저도 봤는데요. 이것을 또 재미있게 풀어갔습니다. 미국 점유율 1위 맥주가 바뀌었다. 버드라이트의 알리사 하이너 샤이드라고 마케팅 부사장이 여성이 40년 맥주 사상 처음에 했는데 척 봐도 페미니즘 여성인 것 같아요. 음, 이 회사는 너무 올드한 백인들의 이미지다 해가지고 문제의 발단은 여성으로 성전한 자의 맥주 영상이 간접 광고 같이 되어버린 돼서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에게 최대 타깃이 되어버린 버드라이트가 됐다. 그래서 드산티스가 이렇게 정치가까지 버드라이트를 빼고는 모두 서빙해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자 4월 14일 엔하우저 부시 홈페이지에 AB의 CEO 명이 공식 사과문을 게시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책임 뭐 이래서 얘기했답니다. 요게 이제 버드와이 라이트 만드는 AB 요게 뭐 약자로 알고 있어요. 쭉 자세하게 인수합병 과정을 쭉 그 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회사가 적극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영상을 비난하자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역풍이 분다. 그 무지개 색깔이 이제 레즈비언 뭐 이런 페미니즘 뭐 이런 거의 그 상징이죠.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데 버드라이트는 왜 사과를 하는가? 우리가 부끄럽냐? 라고서 또 시위가 벌어진 모입니다. 그래서 버드라이트가 그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 세일 공세를 시작했는데 밀러가 개당 1,100원입니다. 그리고 버드라이터는 캔에 400원. 엄청 싸네요. 물보다 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를 페미니즘 이런 거보다도 PC주의로 그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를 했어요. 논란에 추락한 미 버드라이트 1등 자리 꿰찬 맥주는 해가지고 류재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2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민심 풍향계된 맥주의 정치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버드라이트 점유율이 6.8%에 그쳤다. 그래서 멕시코 맥주 모델로 8.7%가 1위를 넘겨줬다. 그러니까 또한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간 것은 미국의 히스패닉계가 많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멕시칸들이 또 불법 이민들도 엄청 많죠. 그런 거 있고요. 이 AB의 그 회사명은 엔하이저 부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한 트랜스젠더는 멜 베인이라고 26살짜리 사실상 협업 마케팅을 펼쳤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팅 부사장이 아무래도 그 페미니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초 아재들을 잘못 건드린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 캔에 들어가 있는 건 버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멕시코 맥주 모델로가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요게 이제 그 약간 납작한 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 필스너 무슨 필스너 메르켈인가 그것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